당신이 정현수의 딸인가요? 당신은 여자분이었군요. 나는 미국 명문대 건축학 교수 앞에서 동양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정수연입니다. 58세입니다. 저는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목수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남기신 게 많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손기술과 한 권의 노트입니다. 그 노트 안에는 대목장으로 50년을 살아가신 아버지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목재의 종류에 따른 성질, 나이에 따른 변화, 습도에 따른 수축 팽창률, 그리고 복잡한 하중 분산 공식. 제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과학자였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명문대 건축학과에서 한옥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술 고문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을 때 미국 명문대 건축학과의 마이클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마이클 교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정현수의 딸이신가요? 당신은 여자분이군요. 그 말투 속에는 의외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목장의 자식이라면 남자일 줄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대목장 기술을 배웠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다시 한번 저를 살폈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듯이. 당신의 학위는 뭔가요? 저는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근한 무시의 미소였습니다. 아, 기술고요. 네,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현장 경험이 있는 거군요. 좋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세요. 당신의 경험은 분명 유용할 것입니다. 유용할 것이라는 표현 속에는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렇게 하버드 건축학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물로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그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고 현대적 방식으로 보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건축물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함이 없다고요? 수연. 건축 이론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함을 찾아내서 교정하는 것이 현대 건축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서양 건축 이론입니다. 하지만 한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옥은 결함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수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하고 만들어졌다고요? 수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은 과학입니다. 과학에는 예상이나 직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교수는 계속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술고 출신이시고 현장 경험은 있겠지만 이것은 이론의 영역입니다. 당신은 이론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팀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현장의 지식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노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한옥이 얼마나 완벽한 과학인지를.
당신은 모릅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심사를 치르게 했는지를.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팀의 노골적인 무시를 느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건축학 박사들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양 최신 건축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그저 한국에서 온 목수였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회의 때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재의 함수율이 중요합니다. 습도에 따라 팽창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박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습도요. 수연, 우리는 이미 습도는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역학에서 습도는 무시할 수 있는 하찮은 요소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재에서 습도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박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관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으로 말합니다. 이론에서는 습도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수학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저를 바라보고 마치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 당신은 아마도 현장에서는 훌륭한 기술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현수의 딸답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문의 영역입니다. 학문에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직관이고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학적 증명입니다. 당신은 이해하겠지요. 기술고등학교 출신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일인지를. 그 말은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존중하는 척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숙소로 돌아가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는 낡았습니다. 손으로 쓴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식이 가득했습니다. 정확한 수식이었습니다. 목재의 함수율에 따른 팽창률, 목재의 나이에 따른 강도 변화, 습도에 따른 수축 팽창률, 그리고 하중 분산 공식.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반복과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노트는 교과서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실제 건축물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천년된 건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건물이 왜 천년을 견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 이리 와봐. 저는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큰 칠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의 모든 건축학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모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재판정을 연상시켰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연, 당신의 이론적 토대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나요?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역학 문제였습니다. 선적분이 있었고 미분방 정식이 있었고 복잡한 벡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도발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려시대 건축물의 특정 기둥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이 공식들을 사용해서 계산해봐. 수연, 할 수 있지.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복잡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당신은 기술고 출신이야. 당신은 이런 고급 수학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 과학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프로젝트 팀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도 팔을 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 실패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필을 들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혀 있는 문제들을 봤습니다. 선적분, 미분방 정식, 벡터 분석, 복소함수론. 모두 저희 기술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시간을 끌지 말라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 뭘 하는 거야? 그냥 풀어봐. 혹은 못 푼다고 말해.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양 박사들의 눈빛에는 이미 내 실패를 읽고 있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물쭈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잖아.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론적 토대가 없다는 뜻이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칠판에 대었습니다. 교수가 말한 것 중에 실제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대 건축물의 특정 기둥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입니다. 그 건축물은 1000년을 견뎠습니다. 1000년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 이 건축물이 1000년을 버틸 수 있었다면 당신의 공식에 뭔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박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빠져 있다고요? 수연, 우리의 공식은 최신 구조역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아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공식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무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공식은 현재의 하중만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1000년을 견뎠습니다. 그 1000년 동안 환경은 변했습니다. 습도도 변했고, 온도도 변했고, 목재도 변했습니다. 당신의 공식에는 시간에 따른 목재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시간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역학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중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이 왜 1000년을 버텼습니까? 마이클 교수가 답했습니다. 행운이었을 것이다. 혹은 우연이었을 것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수연, 당신은 뭐라고 하고 싶은 건가? 그냥 말해봐. 마이클 교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건축물이 1000년을 버티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식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수가 비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 수연, 당신의 아버지는 건축학을 배운 적이 없지 않은가? 네, 아버지는 건축학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직접 배웠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공식을 다시 봅시다. 이 공식은 기둥의 최대 하중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변수를 적었습니다. 습도에 따른 목재의 팽창률입니다. 교수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수연, 습도는 무시할 수 있는 요소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논의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목재에서 습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재는 습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팽창하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수축하면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습도에 따라 기둥의 강도가 계속 변한다는 뜻인가?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공식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습도에 따른 목재의 수축 팽창률, 목재의 나이에 따른 강도 변화,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 세월에 따른 건축물의 침하. 모두가 이 건축물을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견디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을 채워나갔습니다. 당신의 공식에 이 변수들을 더하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저는 새로운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공식이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정밀하고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수연,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것은 당신이 만든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초는 제 아버지의 노트에 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고? 네, 아버지는 50년 동안 현장에서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건축물들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교수가 칠판의 공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다른 박사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 칠판을 봤습니다. 이 공식이 정말인가? 한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 공식은 실제 건축물의 데이터로부터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으신 건축물들의 구조 변화를 수십 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도출했습니다. 다른 박사가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연, 이 공식이 정말로 1000년 된 건축물의 하중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식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식은 현재만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예측합니다. 박사가 계산 결과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교수, 당신을 봐. 계산 결과가 실제 건축물의 데이터와 일치한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에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식은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공식은 1000년 된 건축물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천재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건축학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고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과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판의 공식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자 마이클 교수는 침묵했습니다. 팀의 박사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칠판의 수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 언어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운 서양 건축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이 공식이 정말로 현장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이 현장을 만날 때가 진짜라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테스트해야 한다. 저는 이미 가장 위험한 부분을 알고 있다. 복원 대상인 건축물의 가장 위험한 기둥이 있다. 그것은 1000년 동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왔다. 그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 기둥을 당신의 공식으로 보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기둥을 보강하겠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무시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존경의 미소였습니다. 수연, 당신은 정말로 그럴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복원 대상인 건축물 앞에 섰습니다. 그 건축물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목재의 색깔, 기둥의 각도, 지붕의 곡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런 건축물을 얼마나 사랑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교수와 팀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연, 어느 기둥인가? 저는 가리켰습니다. 저 기둥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팀의 박사들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 기둥은 정말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기둥의 표면에는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목재는 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언제든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기둥을 정말로 보강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 도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도면이었습니다. 저는 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둥은 1000년 동안 팽창과 수축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재의 섬유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도면대로 보강하면 이 기둥은 다시 1000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강하는가? 저는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 기둥과 같은 나이의 목재로 보강재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비슷한 목재는 팽창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입니다. 둘째, 습도를 고려합니다. 이 지역의 평균 습도를 계산해서 보강재의 두께를 정합니다. 셋째, 하중 분산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정확히 알면 정확히 얼마나 보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해보자.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보강재로 사용할 목재를 고르고 준비했습니다. 목재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습도를 측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노트대로 확인했습니다. 팀의 박사들과 건축기술자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제 작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시하면 그들은 따랐습니다. 왼쪽에 보강재를 놓아. 네. 아니야, 좀 더 안쪽으로. 습도를 고려하면 팽창할 때를 대비해야 해. 네. 이제 각도를 조정해. 이 정도의 각도가 하중을 가장 잘 분산시킨다. 저는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작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일일이 아버지의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목재의 섬유 방향도 고려했습니다. 접합부의 각도도 고려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고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자 마이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구조검사기를 가져와. 우리는 이 기둥이 실제로 보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조검사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기둥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기둥의 강도, 하중 분산, 응력 분포,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박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마이클 교수, 당신을 봐. 기둥의 강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니, 정상을 넘어섰어.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 교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당신은 정말로. 교수는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절이었습니다. 팀의 박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승리였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축적한 지식의 승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의 승리였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수연, 나는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나는 너를 무시했다. 너를 기술고 출신이라고 나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너도 천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은 알았습니다. 서양 이론만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았습니다. 동양의 전통 지식도 과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알았습니다. 천년을 견딘 건축물의 비결을 말입니다. 그 비결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현장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아버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연, 우리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다. 당신이 우리 팀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주길 원한다. 아니,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저는 놀랐습니다. 리더요. 네, 리더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 아버지의 이름을 이 프로젝트에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정현수. 무형문화재 대목장. 그의 이름이 이 프로젝트의 창시자로 올려져야 합니다.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건축학자였다. 가장 위대한 건축학자였다. 그렇게 저는 하버드 건축학과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동 리더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와 함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계 최고의 건축학 프로젝트에 올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지식이 서양 건축 이론과 함께 교육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프로젝트의 복원 작업이 끝나자 하버드 대학교 당국이 나타났습니다. 총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룬 성과를 보고 왔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정수연입니다. 우리 팀의 공동 리더이자 한국의 전통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서양 건축 이론과 동양 전통 지식이 만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총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 박사, 당신은 정현수 대목장의 딸이신가요? 네, 저는 무형문화재 대목장이었던 제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총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라고 불러도 괜찮은가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입니다. 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박사 학위를 드리겠습니다. 명예 박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우리 대학의 객원 교수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객원 교수요. 네, 객원 교수입니다. 당신은 한국 전통 건축학 센터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건축학 학생들에게 강의할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술고 출신입니다. 총장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 박사, 당신이 가르친 것을 보십시오. 마이클 교수와 우리의 박사들이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미 교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버드 건축학과의 객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기술고등학교 졸업장이 명예 박사 학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는 한국전통건축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하버드 건축학과 건물 2층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한 명의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였습니다. 제니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첫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제니퍼, 왜 그런가요? 당신은 저희 건축학 교과서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저희에게 천년의 건축물이 왜 천년을 버티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저희에게 이론이 아닌 현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방식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제니퍼는 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학생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나중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실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목재가 무엇인지를, 목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습도가 목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모든 것이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공식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제 강의에 항상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제 동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양의 전통 목재 건축 이론과 서양의 현대 구조역학의 융합. 그 논문은 건축학계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건축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한국전통건축학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그 전공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로부터 배웠습니다. 기술고 출신의 여성 교수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지식이라는 것을, 그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지식이라는 것을, 그것은 천년을 견딘 건축물에서 배운 지식이라는 것을. 어느 날 마이클 교수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수연, 나는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뭔가요?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노트를 정리해서 교과서로 만들고 싶다. 서양 건축학의 교과서처럼 말이다. 정현수의 전통 건축 이론 교과서. 그렇게 하면 전 세계의 건축학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축적한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노트를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축학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러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천년의 지혜, 정현수의 전통 건축 이론. 그 책은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건축학 교수들이 그 책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의 건축학과에서 그 책이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노트가 이제 전 세계 건축학도들의 교재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대규모 강연을 했습니다. 1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정현수 대목장. 그는 한국의 전통 기술인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천년이 어떻게 건축물을 테스트하는지를, 자연이 어떻게 건축물을 교정하는지를, 그리고 그가 배운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높이 들었습니다. 1000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클 교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니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건축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이다. 1000년을 견디는 건축물은 그 1000년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이 노트를 읽는다면 넌 알아야 한다. 이 노트의 가치는 결코 내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를 가르쳤다. 그들이 1000년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가르쳤다. 넌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지식이 이제 세계에 퍼졌어요. 당신의 이름이 이제 역사에 남았어요. 당신의 노트가 이제 교과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니퍼는 이제 제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니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의 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가서 저는 전통 건축물들을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찾아 이 지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당신을 아주 좋아할 거다. 아, 미안해요. 아버지께 인사는 못했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당신을 알고 있을 거야. 당신은 아버지의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제자야. 제니퍼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니퍼가 한국 전통 건축물을 복원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리고 제니퍼가 한국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아버지의 지식이 이제 동양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58세에서 60세가 된 저는 한국의 건축학과에서도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제 강의에 열렬히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재 대목장 정현수. 한국의 건축학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한국의 학생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정 교수님, 당신의 아버지를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건축물을 보면 돼. 아버지가 지은 건축물들을 보면 넌 아버지가 뭘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아버지의 교과서이니까. 한국 학생들은 저를 따라 건축물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가리킨 곳은 제 아버지가 지은 건축물들이었습니다. 80년이 넘은 건축물들입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지은 건축물들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둥을 봐. 이것은 아버지가 특별하게 설계한 기둥이야. 왜냐하면 이곳의 습도가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 기둥의 두께를 이렇게 설계했어. 학생들은 경탄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아버지의 공식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의 건축물들이 아버지의 교과서였습니다. 5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수백 개의 건축물들이 아버지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들이 80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의 건축학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날 때.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저는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건축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제가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지식은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지식은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지식은 오직 현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50년을 현장에서 일한 제 아버지는 진실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건축학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당했던 그 나이의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 발표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아버지의 지식을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이미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노트가 이제 하버드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이제 건축학 역사에 남았어요. 당신이 지은 건축물들이 이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지식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축물들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노트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학위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현장에서 배운 것이 가장 귀중한 학위입니다. 당신들이 10년을 일한 경험이 당신들의 박사 학위입니다. 당신들이 100개의 건축물을 지었다면 당신들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학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천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현장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아버지처럼 현장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당신들의 지식을 기록하세요. 노트를 남기세요. 당신들의 지식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학생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장시간의 박수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에게 주는 박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대목장 정현수에게 주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세요. 당신이 남긴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기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만약 넌 이 노트를 완성했다면 넌 이미 아버지를 넘어섰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직 기록했을 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넌 설명할 수 있다. 넌 가르칠 수 있다. 넌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다. 현장의 지식이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다. 넌 그것을 알려야 한다. 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넌 그것을 세상에 퍼뜨려야 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수천 년을 견딘 한국 건축의 비결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수연, 넌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믿는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정수연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여러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슬프고 복잡할지라도 결국 삶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고 출신이 세계 최고의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지식이 형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트도, 당신의 경험도, 당신의 손기술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저희도 멀리서 응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시니어 채널 실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